많은 영상 중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학 아님 역사, 오늘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탄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한데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이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근거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초기 발견. 인간의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데 이때 최초의 호미닌이 등장했습니다. 이 호미닌들은 인간과 직접적인 조상이라기보다는 인간과 공통의 조상을 가진 가까운 친척에 해당합니다. 먼저 여기서 호미닌이라는 용어는 인간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조상들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분류군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호미닌은 인간과 같은 종인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그 직계조상과 가까운 친척 종들, 즉 아르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다른 호모 종들을 포함합니다. 이들 모두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유인원과는 다른 뇌의 크기와 구조나 도구 사용 능력 등을 통해 구분됩니다. 호미닌의 주요 특징. 직립보행. 호미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두 발로 직립해서 걷는 능력입니다. 이는 다른 유인원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이동성을 높이고 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두뇌의 발달. 호미닌은 다른 유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및 언어 사용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구 사용. 초기 호미닌부터 도구 사용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도구 사용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호미닌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구조. 호미닌은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화적 전통의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호미닌의 진화 과정. 이러한 호미닌의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호미닌인 아르디피테쿠스와 같은 종들로부터 시작하여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존재했습니다. 각 종은 진화 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발달시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했습니다. 호미닌의 연구는 고고학, 유전학, 인류학과 같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발견과 연구는 인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기 호미닌들 중에서 중요한 시점은 어디일까요? 초기 호미닌은 아르디피테쿠스와 같은 종들로부터 점차 발전하여 약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종들이 바로 두 발로 걷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진화의 단계입니다.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과 이주. 인류 진화의 다음 큰 단계는 호모 속의 출현입니다. 약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하며 도구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가 계속되며 불을 사용하고 보다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인류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다른 대륙으로 확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전지구적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의 등장. 약 4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유럽에서 번성했으며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인류와 여러 면에서 유사했지만 결국 약 4만 년 전에 멸종하고 맙니다.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호모종과는 다른 새로운 생물학적 및 문화적 특성을 발달시켰으며 약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화적 발전과 문명의 시작.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으로 인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사용과 예술 작업, 그리고 복잡한 도구와 무기의 제작 등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은 인류가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농업의 발명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인류 역사에서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농업은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결국 최초의 도시와 문명의 기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부터 오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연 발생설 자연적 진화.
먼저 자연 발생설의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현대 과학은 DNA 분석을 통해 모든 현대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약 2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기도 한다는데요. 이어서 화석 기록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수많은 호미닌 화석들은 인류가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진화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루시라 불리는 호미닌 화석은 인간과 공통 조상을 공유하는 320만 년 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호모사피엔스로 오는 과정에서 자연 선택과 유전적 변이는 종의 변화와 적응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외계 기원설 판스페르미아. 다음은 외계 기원설입니다. 일부 과학자와 이론가들은 지구상의 생명, 특히 인간이 외계에서 온 생명 형태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설은 판스페르미아라고 하며 생명의 씨앗이 운석과 같은 천체를 통해 지구로 옮겨졌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과학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크게 논쟁 중이며 구체적인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현재까지 운석에서 발견된 아미노산 등 생명의 기본 요소가 외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구상의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 특히 인간의 직접적인 기원과 연결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3. 창조론 및 기타. 다음은 창조론과 같은 문화적 및 종교적 믿음인데요.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는 인간과 다른 생명 형태가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대 문헌과 경전, 전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론은 생물학이나 고고학, 유전학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호미닌들 중에 어떻게 우리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호모사피엔스는 복잡한 언어 사용 능력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협력이 강화되어 효과적인 사냥과 자원 관리,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문화적 적응 능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 사용과 생활 방식의 변화는 호모사피엔스가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마지막 빙하기 동안 많은 호미닌 종들이 겪었던 극심한 기후 변화에 호모사피엔스는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의 유연한 식습관과 이동성 높은 생활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불을 사용하여 추운 환경을 견디고 다양한 식량원을 활용하여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 능력의 발달.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호미닌 종들에 비해 더 발달된 인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추론이나 계획, 상징적 사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도구 제작과 예술 활동, 사회 구조 등에서 복잡성과 창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호미닌 종의 멸종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변화와 자원 경쟁. 환경 변화는 식량 자원의 감소나 서식지의 변화를 초래하여 많은 호미닌 종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기후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살기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적응하면서 다른 호미닌 종들은 점차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 한계와 질병. 일부 호미닌종은 생물학적 한계, 예를 들어 불충분한 적응 능력이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멸종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 다양성의 부족이나 질병에 대한 노출 증가 등이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교배.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일부 호미닌종은 호모사피엔스와 교배를 통해 유전적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연구는 현대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간의 유전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한 생존 인류종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른 호미닌 종들은 여러가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까지 역사 아닌 과학입니다.